어르신들 독감 백신은 맞으셨어요? 백신을 맞으면 이제 안심이다. 다들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저도 그 믿음을 가졌던 한 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고 며칠 뒤 그분이 갑자기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분명 백신도 맞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모두가 괜찮을 거라 믿었던 그 겨울, 한 남자는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백신을 믿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12월 초, 퇴직 후 평범한 겨울을 보내던 김용호 씨에게 처음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을 뭐하고 놀아요? 5살 손녀 민서가 물었을 때 그는 가볍게 기침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감기 걸렸나 봐. 조금만 쉬면 괜찮을 거야. 그는 9월에 독감 백신을 맞았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았고 이제 안심이지 하며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증상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열도 37.8도 정도, 약국에서 감기약을 먹으면 나을 정도였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딸 수진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감기 걸려서 그래. 백신 맞았으니까 독감은 아닐 거야. 수진은 안심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침하시면 병원 가세요. 알았어. 걱정 마. 하지만 셋째 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무거웠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체온계를 재보니 39.2도, 기침은 멈추지 않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이건 이상한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아, 아빠 좀 이상해. 숨이 안 쉬어져. 수진은 즉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당장 병원 가야 해요. 그녀는 급히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김용호 씨의 산소 포화도는 85%였습니다. 구급대원이 즉시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혼자분, 숨쉬기 힘드시죠? 곧 병원 도착합니다. 차 안에서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백신도 맞으셨잖아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신속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3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플루엔자 A형입니다. H1N1 변종으로 추정됩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백신을 맞으셨는데요? 백신을 맞으셔도 돌파 감염이 가능합니다. 특히 변종 바이러스의 경우. 의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중환자실이요? 그날 밤 김용호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각종 모니터에 연결된 채로 수진은 유리창 밖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평범했던 겨울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환자실 첫날 밤,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인플루엔자 A형 H1N1 변종입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올해 백신 균주와 실제 유행 바이러스의 항원 구조가 다릅니다. 변이가 일어난 겁니다. 수진은 화면 속 복잡한 분자 구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독감 백신은 6개월 전 WHO가 예측한 균주로 만듭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계속 변하죠. 올해는 예측이 빗나갔어요. 그럼 백신이 소용없었단 말인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백신이 완벽하게 막진 못했지만 환자분의 면역 체계는 이미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환자분이 버티는 이유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김용호 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85%까지 떨어졌고 가슴 엑스레이에는 폐 전체에 하얀 그림자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배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미플루 투여를 시작했지만 이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일주일째 김영호 씨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수지는 매일 유리창 밖에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창백한 얼굴.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어린 민서가 전화로 물었을 때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분,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환자실에 새로운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이서연입니다. 40대 초반의 여성 의사. 그녀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중증 인플루엔자 전문의로 환자분 케이스를 인계받았습니다. 수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 살 수 있을까요? 이서연 교수는 김영호 씨의 차트를 빠르게 훑어보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먼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AI 면역 반응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화면에 김영호 씨의 혈액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 RNA 서열, 항체 수치, 사이토카인 레벨, 복잡한 그래프들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AI 기반 면역 반응 시스템입니다. 환자분의 항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바이러스 변이 패턴은 무엇인지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이 교수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환자분의 T세포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백신 덕분입니다. 이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신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막진 못했지만 면역 메모리 세포는 살아있어요. 이걸 활용하면 됩니다. 그녀는 데이터를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맞춤형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AI가 분석한 바이러스 변이 패턴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조합을 변경하고 면역 증황요법을 병행합니다. 이 교수는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오셀타미비를 용량 조정, 면역 글로불린 투여 준비,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작합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아버지를 살 수 있나요? 이서연 교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백신이 있었기에 아직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72시간 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39.2도에서 37.8도로.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이서연 교수는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85%에서 92%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혈중 산소 수치 안정되고 있어요. AI 시스템 화면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 수치를 나타내는 발간 그래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RNA 카피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항체 반응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 교수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리창 밖에서 급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환자분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신으로 훈련된 T세포들이 변이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어요. 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나아지시는 거죠?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좋은 신호입니다. 이 교수는 다시 모니터로 돌아갔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날 오후 김영호 씨가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아버지, 병원이에요. 괜찮아지고 계세요. 이틀 후 가슴 엑스레이를 다시 찍었습니다. 폐 전체를 뒤덮었던 하얀 그림자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폐렴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판독했습니다. 이서연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김영호 씨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산소 마스크 대신 코에 가는 튜브만 꽂혀 있었고
스스로 앉을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백신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서연 교수가 병실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막지 못했지만 환자분의 생명을 지켜줬어요. 면역 기억이 없었다면 이만큼 빨리 회복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희망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지 3일 후 김영호 씨가 다시 고열을 호소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 체온계는 38.9도를 가리켰습니다. 이서연 교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혈액 검사와 가슴 엑스레이를 다시 찍었습니다. 결과를 본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차 세균 감염입니다. 폐렴구균이 검출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아지고 계셨잖아요. 수진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세균이 침투한 겁니다. 고령 환자에게 자주 나타난 합병증이에요. 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82%까지 떨어지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기계 호흡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병실 밖 벌로에 주저앉았습니다. 왜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세균이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내성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지는 절망했습니다. 이서연 교수는 밤낮 없이 병실을 지켰습니다. AI 시스템으로 세균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최적의 항생제 조합을 찾으려 했었지만 김영호 씨의 몸은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 괜찮아지실 수 있을까요? 이서연 교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서연 교수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실에 앉아 김영호 씨의 세균 배양 결과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그녀는 AI 시스템에 세균의 유전자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48시간 동안 그녀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수백 가지 항생제 조합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화면에는 끊임없이 데이터가 흘러갔습니다. 내성 유전 패턴, 세포벽 구조, 약물 결합 부위, 여기, 이 부분이다. 새벽 4시 이 교수는 답을 찾았습니다. 기존 항생제 3종 병합요법이 아니라 그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면역 글로불린과 함께 특정 순서로 투여하면 내성을 우회할 수 있어. 당직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 프로토콜 변경합니다. 먼저 방코마이신 감량 투여, 30분 후 면역 글로불린, 그 다음 메로페넴 집중 투여. 교수님, 이건 표준 치료법이 아닌데. 제가 책임집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서연 교수는 중환자실 밖에서 모니터를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김영호 씨의 체온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이 있어요.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12시간 후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화되고 있었습니다. 세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검실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서연 교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행이다.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서연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고비를 넘으셨어요. 동료 의사가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이 교수님, 이틀 동안 한숨도 안 주무셨죠? 이서연 교수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요. 당연한 거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의학은 숫자나 기계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결국 사람의 마음이 마지막 결정을 내립니다. 2주 후 김용호 씨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퇴원 전날 이서연 교수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환자분,
내일 퇴원하시니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김영호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차트를 넘겼습니다. 사실 환자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치료에 사용된 면역글로불린 기억하시죠? 네, 그게 저를 살렸다고요? 이 면역글로불린 제제는 과거 독감 생존자들의 혈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된 겁니다. 이 교수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2015년 한국에서 대규모 독감이 유행했을 때 헌혈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의 항체를 연구하기 위한. 김용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네, 환자분도 참여하셨더군요. 화면에는 10년 전 헌혈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김영호 58세, 독감 완치 후 회복기 혈장 기증. 당시 환자분의 혈장에서 추출된 항체 데이터가 이번 치료제의 개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김용호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제가 10년 전에 네, 환자분이 기증한 혈장이 연구되고 발전되어 결국 환자분 자신을 살린 겁니다. 이서영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김용호 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네요. 그는 울먹였습니다. 네, 맞아요. 이서영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행이 연구가 되고 그게 또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백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접종을 받는 건 나를 지키는 동시에 내 옆 사람도 지키는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군요. 김용호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했습니다. 그래요, 참 신기하죠. 환자분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내일을 만들고 그게 다시 환자분에게 돌아왔으니까요. 3개월 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보건소 앞에 독감 예방접종 캠페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곳에 김용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환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로서였습니다. 할아버지, 주사 맞으러 가요? 5살 민서가 손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우리 민서도 함께 맞자. 무섭지 않아. 김용호 씨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보건소 안에서 한 젊은 엄마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백신 맞아도 걸릴 수 있던데 꼭 맞아야 할까요? 김용호 씨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저도 백신을 맞았는데 독감에 걸렸어요. 엄마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소용이 없는 건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백신 덕분에 저는 살았어요. 백신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저처럼요. 그는 팔에 작은 반창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접종 받았어요. 그리고 헌혈도 했죠. 제 작은 선택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접종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김용호 씨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보건소 입구에서는 이서연 교수가 의료진들과 함께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용호 씨는 민서와 함께 식탁 저녁을 마주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주사 하나도 안 아팠어요. 민서가 자랑하듯 웃으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민서 정말 용감하네. 이제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겠구나. 수지는 식탁을 치우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3달 전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손녀와 웃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보건소를 나서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